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어제 시장 군수 당선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자치권의 제도화와 지방대학 양성 등 지방화 시대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고요.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공약 보고와 시군별 특성화 전략도 보고했습니다. 당선인들은 통합신공항과 공항경제권 육성, 도로철도망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경북도 15대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는데요. 한때 웅장한 큰 도회지라는 뜻의 웅도라고 불렸던 경상북도가 이제는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민선 8기를 맞아서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1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새롭게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이제 본격적인 시정, 단체의 방향을 발표하는 시점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 제2대구령 건립이 이 대구시정에서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자는 취임 첫 과제로 이 제2대구령은 동구 유치를 꼽았습니다. 동구로 제2대구의료원을 유치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첫 과제는 제2대구의료원 동구 유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K2 군공항 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와 대구시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동구청장 임기를 시작하면 의료원 유치에 가장 먼저 나서겠다 이 밝힌 겁니다. 네. 특히 동북권, 이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이 병상수가 부족한 데다가 이 동구 주민이 예전부터 원하던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2대구령 건립을 밝혔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현재까지도 좀 모호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윤석준 당선자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겠다. 이상길 대구시장 인수위원장에게도 건립 필요성을 이미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확인했다면서 이 경제 논리로 제2대구령 건립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공재가 없다고 이 공공성을 상당히 좀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준 동구청장 당선자는 이 대구시의원을 재직하던 시절에도 이 공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제2대구의료원 이전에 대구의료원이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다 확보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네. 이 수익성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공공성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에서 뭔가 이제 부딪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홍준표 당선자와 이 동구청장 당선자 간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이 새로운 임기 자치단체장 임기 시작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8개 구군 가운데 병상 숫자가 좀 부족한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뭐 달성군이라든가 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제2대구의료원 유치전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2대구의료원 유치가 또 뭔가 이렇게 핫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으로 의심되는 개 사육시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 수성구 매호동에서 비슷한 시설이 발견된 데 이어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어제 오전 9시쯤 동물보호단체 캐치독팀은 불법 개 사육시설이 있는 수성구 가천동의 한 토지를 방문했습니다. 네. 예, 캐치독팀은 최근 맹견을 러닝머신 3군데 위에 밧줄로 매달고 힘겹게 달리게 하는 모습을 봤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곳을 찾았고 실제 이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 현장에는 판넬로 만든 개집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개 여러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네. 또 철창 안에 갇혀 있던 개의 얼굴과 몸집 여기저기엔 상처가 나 있었고요.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대형 솥과 종이 상자와 망에 담긴 뼈다귀 더미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봤다는 러닝머신은 이미 치워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고요. 예. 이외에 현장에선 주사기 여러 개와 상처 치료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했나요? 네, 이에 대해 시설 주인은 큰 개를 집에서 못 키우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두 마리씩 데려놓고 키우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되는 건 다 치웠고 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주사기에 대해선 개에게 쓰는 용도가 아니고 상비약을 갖다 놓은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강아지의 끓긴 상처에 대해선 강아지에게 피부병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캐치독팁은 해당 시설에 대해 사육 환경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결국 개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해당 단체는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 확실하게 좀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방학도 앞두고 있고 날도 무더워지고 있어서 이 외부에 나가기보다는 뭐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것이 없을까 이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예. 지금 국립대구박물관이 지금 특별전 내방가사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 발맞춰서 수성구 용학도서관이 이 내방가사와 연계한 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이 8월 17일까지 이 5번에 걸쳐서 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한 이 기획 프로그램 문화유산에 물들다 내방가사편을 운영하는데요. 이 내방가사는 이 올해 초였죠.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 후보로도 지금 등재가 돼서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조선시대 여성들에 의해 창작되고 이 향유됐던 한글 문학으로 이 세계에서 좀 유일한 집단 여성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국립대구박물관의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이 전시도 관람하고 부채의 내방가사를 직접 담아보는 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용학도서관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뭐 도서관을 찾는 이 분들 포함해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이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자세한 신청은 용학도서관 홈페이지나 이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방가사도 감상을 하고 또 네. 실내에서 좀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 감소세 둔화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누적 사망률로 인해 고령층의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 비율은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하지만 고령층 비율이 최근 18%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요. 네. 네, 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6일 0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4차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25% 정도입니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구의 백신 접종률은 1차와 2차는 80%를 넘는 수준이고요. 2차는 58.7%, 4차는 6.2%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예,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어떻게 접종하면 되나요? 네,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중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 확진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예약은 사전 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고요. 동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대리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대구 지역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들이 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오늘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한 세대입니다.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들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조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여성 노동자회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4,700여 명의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했는데요. 실제 조사와 연구는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에서 진행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에 거주 중인 220여 명과 대구에 일자리가 있는 7명 등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총 232명이 실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결과를 보면 대구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5%가 현재 취업 상태이고 이 가운데 81%가 2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전국의 경우에는 여성 노동자 63%가 2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는데 이 대구가 약 한 8% 정도 2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더 많았던 겁니다. 또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는 이 대구 여성 노동자의 비율도 39.9%로 29.6%인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네. 이 반면에 300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에 좀 불과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데 아무래도 고용 형태가 좀 불안정하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태 조사에 참여한 90년대생 대구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일자리 고용 형태가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1%였습니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44.8%였고요. 사업장 규모로 보면은 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에 일을 하는 비율이 25.9%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여성 노동자에는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은 첫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진입하고 영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잦은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횟수별로 살펴보면 한 번 이직했다는 응답자가 20.5%로 가장 많았고요. 2번 이직했다는 응답이 19.5%, 3번 이직했다는 응답이 12.3%였습니다. 이직을 하는 이유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퇴사 이유 가운데 48.2%가 계약 기간 만료였는데 아하. 기간제가 절반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공고사직이 29.8%, 또 수습이나 인턴 기간 만료가 11.4%, 10.5%는 해고였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자발적인 퇴사가 55%에 달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퇴사군요. 맞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이 상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게 낫다는 이유 등으로 공고사직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러워서 퇴사했다는 이 인원이 10명 가운데 7.5명, 그러니까 75% 정도가 근로 여건에 이 불만족스러웠다고 네. 응답을 그 했는데요. 여건에 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을 하는 곳이 이 저임금인데다가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임금 인상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고 또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일에 대한 전문성도 키우기 힘든 상황과 이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이 배경이라고 네. 이 담당 연구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임금을 받으면서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옮겼다는 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열악했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가 전국으로 보면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가장 많았는데요. 반면 대구에서는 휴식 기간, 정시퇴근 연차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1순위로 높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연구원은 구직 시 중요도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힌 것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응답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대구에서 일하는 90년대 이 여성 노동자 응답자의 56.5%가 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네, 이게 중복 응답이긴 한데 이 모집 과정에서 성별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여성
거의 뽑지 않는 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이 채용 공개. 그러니까 이 채용 면접을 볼 때까지도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거나 또 실제 근무 조건이 공개 내용과 달랐다거나 또 면접 과정에서도 성차별을 겪었고 이 면접관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이력서 제출 시에 성별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네. 또 선발 점수와 무관한 합격자 선택 등이 있었다. 이런 답변 등이 나왔습니다. 이 응답자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출한 또 첫 번째 일자리와 이후 이직한 일자리 특징을 종합해 보면 뭐 임금 수준도 높지 않았지만 이 4대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았고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서도 이 불공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대구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는 90년대생 대구 여성 노동자들은 정체 응답자의 73.3%였는데요. 전국 비율 27.9%와 비교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대책 마련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은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과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 여성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들의 90년대생 임금 수준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본다면 봤다면 하는 네. 아쉬움은 남지만 그러면 더 비교가 되고 어떤 네. 부분이 더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그 상황이 나은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뭐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 앞서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성이라든가 이 성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꼭 그런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구 응답자의 경우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전국 응답보다 이 10%포인트나 높았는데 네. 이게 가구 단위로 소득 평가를 해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정책은 이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여성 노동자에는 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또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이 전담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미애 기자 90년대 여성 노동자 맞죠? 아닙니다. 80년대 후반입니다. 80년대 후반입니다. 어쨌든 청년 여성 노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수의 여성들이 채용 과정에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결혼 계획이 있는지 뭐 출산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건데요. 이 질문은 채용 과정에서요? 예, 맞습니다. 이 질문은 여성들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실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년 여성 노동자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이 없음에도 업체들에서 결혼, 임신, 출산기 여성 채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업체의 이런 분위기는 여성의 노동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또다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관행과 일터의 성평등,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 노동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채용 과정에서 결혼이나 뭐 임신, 출산에 대해서 묻는 건 분명히 성차별적인 발언인데요. 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의 한 업체가 결혼 후에는 당연히 퇴직을 60년 동안 강요해왔던 이 사건이 대구의 한 기업체에서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제가 결혼한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요. 다 함께 사는 세상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평등 이 노동 환경을 실현하는 것은 이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이 남성에게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지방 정부의 이 정책도 좀 제시가 되어야겠습니다.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달서구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여성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바로 프리마켓에서 그런 행사가 열렸는데요. 솜씨 있는 그녀들의 아트길이라고 불리는 프리마켓에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달서구 볼리 어린이공원에서 솜씨 있는 그녀들의 아트길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이 마켓은 달서구에 사는 여성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시민들에게 판매해서 취미와 재능을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마켓으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마켓엔 30여 명의 여성 판매자가 참여해서 액세서리, 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수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네. 더운 날씨였는데도 많은 시민이 공원에 나와 마켓을 즐겼는데요. 저도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스티커랑 이런 제품들은 뭔가요? 스티커나 파우치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을 후원할 수 있게끔 길고양이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작된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소비자분들께서 구매해 주시면 저희 제품의 수익금 중에 10%는 유기동물 후원에 포함이 됩니다. 의성의 사진을 다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직접 네네, 다? 맞아요. 거기서 육주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직접 사진을 찍고 그걸로 엽서를 제작한 상품이에요. 아, 그럼 다 동네 사진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동네에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헤어핀 제품, 머리띠 이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든 그 취지에 맞게 예쁘다 하시고 DP를 해놓은 것도 보시고 더 마음에 든다 하시고 센스도 있다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예쁘다 하시고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뜨개질 작품들 위주로 해서 뭐 수세미도 판매하고 가방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뜨개질 가방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가시니까 오전에 수세미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같이 다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정말 네. 정성이 가득 들어간 제품인데 이 마켓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판로를 열어주고 있다고요? 네, 마켓에 참여한 여성 판매자 중엔 주부로 생활하다가 사회활동을 해야겠다고 맘먹고 이웃 주민들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소소하게 제품을 팔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마켓은 이렇게 경제활동을 원하는 여성이 모여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마켓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창업에 성공한 분도 있어서 와.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아이디어도 얻어가더라고요. 판매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육아와 갱년기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뜨개 동아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더 고퀄리티의 제품을 하게 되고 제품도 많아지고 해서 프리마켓에 참여하고 팔기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뜨개 모임도 있고 뜨개 말고 다른 동아리들 보면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얻고 가격 이런 것도 알고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이 돼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계속 오다가 보니까 몇 번 뵀던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SNS로 그분들이 뭘 하는지도 보게 되고 아니까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창업을 희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도 배웠으니까 가만히 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리마켓도 경제활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좀 되는 것 같고 시장조사 이런 것도 좀 되는 것 같고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 옆에 계신 셀러분께서도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 사업에 참여하셔서 뭐 하신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좀 같이 얻게 되고 사람들이랑 어떻게 판매하시는지 아니면 또 심지어 여기 가판대에 어떻게 세팅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되게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셨겠어요. 네, 이 행사를 즐긴 시민들과 또 향후 이 마켓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김지현 주무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머리 묶는 거 하고 브러치, 모자도 샀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물건이 어린이들부터 어른들 소품으로 만들어 갖고 나오셨는데 가격이 싸고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머랭을 좋아하는데 참가하는 분이 머랭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집에서 만들었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게 너무 예뻐서 머랭이랑 또 상투과자랑 또 이런 걸 사게 됐습니다. 동네 분들이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저렴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지나가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저런 분이 이런 거 만들면서 또 판매도 하시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부분도 또 알게 된 것 같고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달서구는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솜씨 있는 그녀들의 아트기 사업의 확장으로 온라인 마켓셀러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켓셀러 양성 과정은 기초부터 교육할 예정이고 7월부터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9월과 10월경에 2차례 더 열립니다. 이 마켓을 기점으로 많은 여성 판매자가 더욱 많은 소비자를 만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군위휴게소 부근에서 의성나들목까지 1차로에 도로 포장 작업 진행 중인데요. 구간 흐름에는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서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교통량 많아서 서행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경산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동대구로 범어내거리에서 MBC내거리 방향 400m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와 승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시기 전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송라로 신천내거리에서 청구내거리 방향 횡단보도 1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 진행 중입니다.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북로 효목내거리에서 효목고가 내거리 방향 효목고가 내거리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와룡로 와룡대교 내거리에서 와룡대교 삼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네, 하진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에는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35도 분포로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의성과 경산 구미에 폭염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금요일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